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셀입니다. 윤석열이 또 한 번 대국민 생쇼를 벌였습니다.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라는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라는 주제로 TV 생방송을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사전에 준비된 것 같은 질문과 답변들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국정 홍보에 나섰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지 않고 순수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 눈에는 쇼쇼쇼라고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한다면서 이 질문을 던진 시민 패널들의 질문에서도 그렇게 보였고, 답변하는 윤석열과 관료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전 준비한 대로 쇼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보통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고 하면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시청시간 밤 8시에서 10시 사이를 택하는데 윤석열은 오후 2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이 아니고 용산도 아니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놓고 청와대를 아주 그냥 뺀질나게 들락거리고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이 13명의 시민이 윤석열에게 던진 질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는 거 하나만 봐도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패널들 역시도 부자연스러움의 연속이었고, 또 관료들이 답변할 때는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국정 홍보 방송하면서 무슨 토론이니 소통이니 대화니 하는 가짜는 말들은 좀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이날 쏟아진 질문 중에 한 전업주부가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마트 가기가 무섭다. 4인 가족 먹거리, 고기, 달걀, 과일 몇 개만 집어도 20만 원이 넘는다 라며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추경호가 한동안 많이 높던 물가, 금배추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배추값이 안정이 되고 김장 비용도 떨어져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배추값 하나 떨어지면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된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물론 이후에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부총리라는 자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대답이 나올까 싶습니다. 김장철 지나서 배추값 하나 내린 걸로 마치 물가를 다 잡은 것처럼 과대 포장하려는 저런 태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이 직접 답하지 않고 왜 관료들을 통해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과거 역대 대통령 중에 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짜고 치는 것도 알아야 짜고 치는데 무지하다 보니까 그마저도 관료들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과 부동산 등에 대한 질문들도 나왔는데, 윤석열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다시 정의롭게 수술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정치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배우자는 건강보험료 7만 원 내고 장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 원이라는 불법 요양급여를 편취해놓고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장모와 처가 쪽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수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뻘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라면서 부자들 세금 덜어준다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임차인들이 좀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짠치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다주택자들 세금 깎아주면 그들이 세입자들의 월세를 깎아줍니까? 아니면 관리비 부담이라도 줄여줍니까? 혹시 세금 줄여준다고 월세 깎아준다는 임대인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대대적으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이지요.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면 낙수효과가 생긴다는 뻘소리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누구한테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뭘 제대로 알고 떠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법인세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죠.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인세 감세 문제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법인세를 1% 깎는데 합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시민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민주당은 허구한 날 저렇게 양보만 하냐? 뭐 아쉬울 거 있냐? 좀 강하게 밀어붙여라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태원 참사로 국정조사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이 있고 거대 여당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한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한 지 2시간 만에 국힘당의 주호영은 법인세 1% 낮추는 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다 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언발에 오줌이라도 넣어서 동상이라도 안 걸리게 해주려고 했더니 지들 스스로 동상 걸려 발가락 자르겠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민주당에서는 명분은 만들어졌고 지들 스스로 자기 발가락에 동상 걸린다고 했으니 민주당은 수정안으로 해서 밀어붙이면 될 듯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협치는 사람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자, 한편 김만배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죠. 김만배는 최근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을 하는데 이거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김만배가 쇼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검찰이 이처럼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거 역시 검찰 개혁의 미완성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걷어차버렸고 또 그로 인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 인사들이 계속해서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문제인식을 좀 명확히 하고 그 대안을 좀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윤석열의 검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 예산 자료 공개하라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반가운 일이죠.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와 내부 결제 서류, 현금 수령증 등을 공개하고 또 특정 업무 경비와 업무 추진비는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계산서, 세금 계산서 등까지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세부 정보의 목록임을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다만 수령인의 성명,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 또는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사건 번호 등은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검찰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장보도 무죄 만들어준 대법원이기에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 2심의 판결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하게 밝혀진다라면 잘하면 탄핵각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